자, 그래서 이 식현상은 태양, 지구, 달이 어떻게 일직선 안에 배치가 되면 일어나는 일이고요. 자, 태양은 어찌됐든 제일 바깥쪽에 있으니까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월식이 일어날 수 있고,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오면 일식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그림자 보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달의 그림자가 지구에 드리워지면 태양빛을 못 보잖아요. 일식. 그다음에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드리워지면 태양빛이 달에 안 닿잖아요. 월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일직선으로 배치될 때 일식과 월식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 일식의 원리와 종류. 일식은 누가? 달이 누구를?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고요. 태양, 달, 지구. 이렇게 이 순서대로 태양과 달, 지구. 달이 가운데. 달이 가운데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관측자가 오른쪽, 달의 그림자 영역에, 달의 그림자 영역 안에 위치할 때 일식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 페이지에서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었던 게 여러분 좀 공감이 되셨나요 혹시? 이렇게 달빛이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달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요 사이에 오는 빛은 안 닿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에 의해서 태양빛이 아예 안 닿는 존이 생겨요 여기에. 그래서 그 존 안에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들어오게 되면 일식이에요. 태양빛이 안 보여. 그래서 달의 그림자가 닿으면 이러 나와 있죠. 달의 그림자 영역 안에 위치하게 되면 일식 관측하게 됩니다. 자, 발생 원리. 태양의 크기는 달보다 400배 커. 맞아요, 커. 근데 거리가 달보다 약 400배 멀기 때문에 태양과 달의 시지름이 약 0.5도로 같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면 태양 떠 있는 크기랑 달 떠 있는 크기랑 별로 안 달라요. 그 이유는 달이 가깝고 태양은 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이 태양을 거의 완전히 가릴 수가 있다. 태양, 달, 지구 순서로 위치할 때,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 일식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일식은 달의 위상이 언제? 사귈 때만 일어난다. 음력 1일경. 그래서 우리 보름날이 음력으로 며칠이에요? 15일이잖아. 그래서 음력 15일에 달은 무조건 보름달이고 음력 1일 때는 음력 1일, 음력 29일 이럴 때는 이제 달이 안 보이는 상태가 돼요. 삭이라고 부르는데 그 삭일 때만 일식이 일어날 수가 있다. 밑에 개기일식은 완전히 가린 거예요. 그래서 달의 본 그림자가 있으면, 본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냐면 반 그림자라는 것도 있어요. 달의 본 그림자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뭘 본다? 개기일식을 봅니다. 그래서 본 그림자는 사실 좁아요. 그래서 굉장히 좁기 때문에 거의 다 개기일식으로 못 보고 부분일식으로 보게 되고요. 매우 좁은 영역에서만 개기일식을 볼 수 있어요.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하늘이 진짜 까매져요. 밤처럼 진짜 까매지고 태양의 대기층을 여기 채층과 코로나 들어본 적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했었을 건데 어쨌든 요 태양의 대기가 있어요. 태양의 대기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본 그림자와 반 그림자 얘기를 해보면 무슨 말이냐? 태양의 이제 위쪽 끝이 있고 아래쪽 끝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양쪽에 이렇게 부딪혀 보는 거야. 그러면 태양의 아래쪽 끝이 안 보이는 영역이 여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태양의 위쪽 끝이 안 보일 영역은 요 파란색 사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아래 위로 했지만 뭐 왼쪽 오른쪽 모든 파트를 다 돌리는 거야. 한 바퀴 돌리면 요 그림자, 이 파란색 윗부분이 안 보이는 영역과 그 다음에 아랫부분이 안 보이는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은 본 그림자고 해요. 그래서 광원이 완전히 가려져 있는 경우, 빛이 아예 안 오는 것을 본 그림자라고 해요. 완전히 가려지는 것을 본 그림자. 그래서 달의 이제 그 위아래를 가지고 그림자를 이제 두 군데를 만들어. 태양의 윗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 그래서 이 빨간 영역 안에 들어와 있으면 태양의 윗부분이 안 보일 거임.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영역을 만들어서 태양의 아랫부분이 안 보일 구역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교집합, 여기는 태양의 달의 본 그림자가 닿는 부분이고 태양빛이 아예 안 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진다? 개기일식입니다. 근데 반 그림자는 뭐냐? 광원의 일부만 가려지는 경우, 광원의 일부가 보이는 거지. 일부는 보이는, 이
본 그림자를 둘러싸이는 원 모양이 돼요. 본 그림자 주위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위랑 아래 부분만 했지만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자 이게 반 그림자라면 반 그림자의 사이의 좁은 영역에 본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가 본 그림자야. 본 그림자를 둘러싸는 굉장히 넓은 영역의 반 그림자가 돼서 아주 넓은 영역에서 그 부분 일식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부분 일식이라서 그 태양이 많이 안 가려져요. 근데 개기 일식을 볼 수 있는 영역은 요 좁은 본 그림자에서만 볼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되게 좁은 영역에서만 보인다. 요 그림자, 요 부분이 뭐다? 본 그림자입니다. 완전히 가려지는 거. 그래서 왼쪽 개기일식은 본 그림자, 달의 본 그림자 영역이고 부분 일식은 달의 반 그림자 영역입니다. 약간 감소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몰라. 그래서 태양의 약 90% 이상 가려져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가려지는 것 정도로는 우리가 태양빛이 많이 줄었네를 몰라. 그래서 부분 일식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인지하기는 어렵다. 근데 개기일식은 완전히 까매지죠. 금환일식, 얘는 이제 개기일식처럼 같은 관계인데 달 사이의 거리가 갑자기 좀 멀어졌을 때, 달이 좀 멀어졌어. 우리 멀어지면 달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달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지. 달의 크기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검은 부분이 원래 이 부분이 이제 태양의 크기랑 달의 크기가 완전히 똑같았던 부분이었다면 이 부분은 태양의 시직경과 달의 시직경 중에서 달이 좀 더 작은 거야. 그래서 태양의 표면 중에서 둘레 부분, 금환이라고 해서 금고리, 반지처럼 생긴 거. 그래서 금환일식은 약간 반지처럼 되어 있는 요런 반지처럼 되어 있지. 요런 것들을 금환일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달의 시직경이 태양보다 작을 때, 언제? 달이 멀어졌을 때,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금환일식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와. 그래서 금환일식이 일어나는 원리랑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원리를 좀 보면 달이 조금 멀리 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개기일식이 나타나는 부분이 여기였잖아요. 여기가 지금 본 그림자 같네, 그치? 이렇게가 본 그림자잖아. 여기가 본 그림자고 나머지는 다 뭐야? 반 그림자잖아, 그치? 반 그림자 사이에 둘러싸인 본 그림자가 딱 있는 거거든. 근데 금환일식은 어떻게 되냐면 달이 지구로부터 좀 먼 거야. 그래서 이 본 그림자, 이 그림자 영역 두 개를 그렸더니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랑 이렇게가 서로 교차해서 요 영역에서는 본 그림자랑은 조금 달라서 교차했기 때문에 크기가 조금 작아. 그래서 이 교차하는 요 부분, 요 그림 봤을 때 여기가 요 테두리 혹시 보이세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 이러면 금환일식이겠구나. 얘는 어땠어? 얘는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져 있지, 그치? 작은 포인트가 되잖아. 여기는 개기일식 되는 본 그림자인데 이렇게 이 모래시계 마냥 이렇게 되는 부분이 생긴다. 여기는 이제 금환일식이 관측됩니다. 그래서 본 그림자 뒤에 원추형, 원뿔 같은 그림자가 나타나는데요. 이곳에 위치하면 금환일식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다. 예, 좋아요. 본 그림자가 못 들어오고 이제 좀 다른 그림자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 이게 나와 있다, 그치? 여기가 본 그림자. 여기는 본 그림자예요. 본 그림자. 달이 지구로부터 멀어져게 됐을 때 이 약간 이 모래시계처럼 요 부분, 요 잘록한 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림자가 뒤집어서 도착하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서는 금환일식을 보게 됩니다. 요 부분에서 본 그림자는 아니죠. 금환일식. 본 그림자가 아니다. 여기가 본 그림자입니다. 요런 느낌. 그래서 본 그림자가 못 도착하고 본 그림자가 못 와. 본 그림자가 지구에 안 닿고 본 그림자가 여기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게 본 그림자인데 본 그림자가 닿을 때는 개기일식인데 본 그림자로서 안 닿고 교차해서 오게 되면은 이런 금환일식 형태로 오게 됩니다. 이런 금고리처럼 반지처럼 오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 그림자에 가려지면 부분 일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그래서 혼성일식 어떤 데서는 금한일식, 어떤 데는 개기일식.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그치? 어디서는 금한일식, 어디서는 개기일식. 이거는 혼성일식이라고 한다. 뭐 중요하지 않지? 패스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 밑에 일식의 진행 과정 보겠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달의 그림자가 어떻게 이동할까요? 달은 어디서 어디로? 달은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지, 그치? 서에서 동으로 실제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달의 그림자도 어디서 어디로? 달 그림자도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때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약 1시간에 15도씩 자전하고 달의 공전 속도가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서 어디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달이 실제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왼쪽에 나와 있는데요. 달의 공전 속도는 1시간에 3,600km를 움직이는 속도고요. 그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적도 기준으로 1시간에 1670km를 움직이는 속도이기 때문에 달의 공전하는 속도도 더 빨라요. 그래서 달이 지구 회전하는 방향을 넘어서서 더 빠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달 그림자의 이동 경로는 달의 공전궤 도면이 기울어져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달 그림자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위도랑 평행하게 안 나타나요. 기울어져서 나타나. 이렇게 위도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위도가 증가하기도 하고 위도가 감소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위도선 적도선이랑 평행하게 통과하지 않고요. 이렇게 기울어져서 통과한다. 왜냐하면 공전 궤도면이 지구랑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다. 예. 좋아. 오케이. 그다음에 밤하늘에서 태양과 달. 하늘에서 보면 일단 태양과 달은 기본적으로 일주 운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 운동이에요. 하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운동 있잖아요. 해가 뭐 아침 6시 7시에 동쪽에서 뜨고 그다음에 저녁 6시 7시 서쪽에서 지잖아요. 그게 이제 일주 운동인데 얘는 하루에 약 360도를 동에서 서로 돌게 되죠. 그렇죠? 달 같은 경우는 지구 주위를 어떻게 공전하냐?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고 이때 28일에 한 바퀴 360도를 서에서 동으로 돌아요. 자, 그러면 7일에는 90도 정도 돌겠지. 그다음에 하루에는 약 13도 정도를 서에서 동으로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천체들이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동에서 서로 이제 360도를 돌게 돼요. 근데 달은 어떻게 한다? 달은 지구 주위를 하루에 13도 하루에 13도 서에서 동으로 도는 공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일주 운동은 1일 360도를 동에서 서로 도는 게 있잖아. 자, 그럼 서로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돼? 서로 빼져서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약 347도 회전해서, 그래서 일주 운동이 달이 동에서 서로 가는 게 느리고 오히려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있으면 태양이 하루에 360도를 돌 때 달은 360도를 못 돌아. 347도만 돌게 되고, 그럼 1시간 정도가 더 걸려야 한 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달이 뜨는 시각은 매일 한 50분 정도씩 느려져. 달은 한 바퀴 돌 때 한 24시간 50분 정도 얘기해요. 이렇게. 그래서 달이 뜨는 시각이 맨날 똑같지 않고요. 하루에 한 50분씩 조금씩 매일 느려진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태양이 달에 대해서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셈이고, 달이 태양에 대해 어떻게? 서에서 동으로 움직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태양 보고 있으면 어느 쪽 하늘이야? 남쪽 하늘이지, 그치? 남쪽 하늘의 왼쪽은 동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서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달이 어떻게 된 거야? 달이, 자, 태양이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자, 달이 이렇게 떠 있었다. 태양이 이렇게 떠 있었다. 달이 어떻게 됐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달이 들어오는 거야, 태양이. 봐봐. 오른쪽 여기 조금씩 깎여 나가는 거 보여? 여기 달이 이렇게 스르륵 들어오는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을 한번 그려보자. 그냥 대충 그려볼게. 여기 태양이라고 치면
달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오른쪽부터 이 부분이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 달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내 머리로 할까? 머리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컨트롤 해보자. 이렇게 가려져요. 가려지지, 그렇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내가 빠져나가지. 어디부터 빠져나와? 오른쪽부터 빠져나가야 되지. 그죠? 봐봐, 다시 오른쪽부터 가려지지. 그러다가 완전히 가려진 개기일식. 그러다가 오른쪽부터 빠져나오고. 괜찮아요? 어떤 느낌? 이거 그냥 외우면 된다. 예. 그래서 얘는 어떻게? 오른쪽부터 가려지기 시작한다. 오른쪽부터 가려져 태양의 서쪽입니다. 오른쪽부터 가려져서 오른쪽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식은 오른쪽부터 가려져서 오른쪽부터 빠져진다. 그 오른쪽이 서쪽이죠. 그래서 오른쪽부터 가려져서 오른쪽부터 빠져나온다. 그래서 서쪽, 오른쪽 같은 거죠. 북반구에서 볼 때 태양의 오른쪽이 서쪽이죠. 오른쪽부터 가려져서 서쪽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일식. 좋아. 그래서 개기일식 되면 태양의 대기가 보여요. 그래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렸을 때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하거든요. 광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 대기가 있어. 거기를 채층과 코로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얀색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진주색, 우유색으로 보이는 게 코로나고요. 약간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채층이에요. 이렇게 빨간색 뭐 튀어나온 거, 요런 게 채층이야. 이런 게 채층이고, 요거는 플레어 같다. 그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우유색으로 보이는 게 코로나예요. 왕관처럼. 라틴어로 코로나가 그 왕관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제 되게 뭔가 뾰족뾰족 튀어나왔다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붙인 건데, 어쨌든 채층과 코로나, 태양 대기를 언제? 개기일식 때 관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식이 진행되면 이제 원하든 가려져 있지 않, 그러니까 태양이 안 가려져 있을 때는 대기가 잘 안 보여. 근데 완전히 가려져 있을 때는 주변의 대기가 이제 밝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개기일식 때. 개기일식 때 오히려 주변 되게 밝게 빛나고 그다음 빠져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식을 관측할 때 이제 뭐 선글라스 같은 걸로 못 보죠, 그래서 이제 맨눈으로 못 봅니다. 그래서 특수 기구로 관측을 하고, 개기일식 때는 이제 1등급 별, 되게 밝은 별은 볼 수 있다. 그다음 태양의 대기를 맨눈으로 볼 수 있다. 개기일식 때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의 그림자가 이런 식인 거야. 봐봐. 달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달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달의 공전 방향이 어디서 어딘데? 서에서 동이지. 그래서 지구의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이동해요. 그래서 여기가 요 넓은 여역이 뭐라 했어? 반그림자고, 겁나 좁은 요 여기가 본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넓은 데에서 지금 일식이 일어나. 부분 일식이 일어나는데 개기일식은 어디서 일어나요? 이 좁은 여기서 일어나요. 요런 점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궤적을 연결해 보면 요 정도 약간 요런 느낌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 빠져나갑니다. 그러하다. 예. 그래서 이때 달의 본 그림자가 해당 지역을 통과할 때 보통 분 단위로 올려요. 몇 분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일식은, 특히 개기일식은 한 몇 분 안 지나서 금방 끝나. 근데 뭐 부분 일식은 그거보다 길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식은 좀 짧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하다. 됐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일식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오면 237페이지 월식입니다. 월식. 자, 우리 일식은 누가 중앙에 들어왔어요? 달이 중앙에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월식은 지구가 중앙에 들어가야 됩니다. 태양, 지구, 달 순서로 일직선상에 놓일 때 월식이고요. 월식이 일어날 때 항상 보름이에요. 항상 보름이에요. 항상 보름. 항상 보름. 보름달이 항상. 보름달이 아니었으면 월식은 안 일어나요. 항상 보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태양, 지구, 달의 순서로 일직선이 될 때 달이 누구의 그림자? 지구의 그림자 중에서도 본 그림자에 들어갑니다. 지구의 그림자 중에서도 본 그림자에 들어가면
이제 부분월식 또는 개기월식이 일어나요. 이거 좀 특이하다. 본 그림자인데도 부분월식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들어봐. 그래서 본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면 안 보인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 그림 보시면 태양빛을 이제 지구가 이렇게 막을 건데, 자, 본 그림자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한 점에서 위, 아래 이렇게 해서 얘네가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지. 여기가 본 그림자고, 그다음에 여기 요 부분들은 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반 그림자는 상관이 없어. 반 그림자는 그냥 상관없다고 보시면 되고, 본 그림자에 이 본 그림자 영역에 걸치면 부분월식이야. 여기 보면 달이 어떻게 공전해? 달이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공전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거야. 달에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렇게 했을 때, 자, 어디가 먼저 가려져? 이렇게 이동하니까 왼쪽이 먼저 가려지지. 그래서 왼쪽부터 먼저 가려지면서 반달, 부분월식 했다가 이 본 그림자 안에 쏙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지구가 커, 달이 커? 지구가 훨씬 크지. 그래서 지구의 본 그림자 안에 달이 쏙 들어와 있을 때, 이때가 개기월식이 되고, 이 본 그림자 라인 안에, 본 그림자 라인을 끄자. 본 그림자 라인 안에, 요 라인에 걸쳐지면 부분월식이야. 여기 걸쳤지? 부분월식. 얘도 부분월식. 안에 쏙 들어온 뭐다? 개기월식. 그 다음에 여기 반 그림자는요, 딱히 변화가 없고 이걸 반영식이라고 해요. 영자가 그림자예요. 반 그림자식인데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식의 종류, 개기월식, 달 전체가 본 그림자야. 달 전체가 본 그림자고, 이때 붉은색의 보름달, 이거 되게 예뻐. 생각보다 되게 오 하는 느낌? 나 이거는 본 적 있어. 생각보다 잘 보여요, 되게. 보름달이 땅 하고 보이는데 빨간색으로 보인다라는 거, 붉은색. 그래서 태양빛이 이제 들어오는 빛이 빨간 빛이 조금 들어와서 이렇게 반사해 온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 색깔마다 그 꺾이는 정도,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거든. 그래서 빨간색 빛들은 좀 들어와서 반사해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월식, 여기서는 달의 일부만 어디? 지구의 무슨 그림자? 반 그림자야, 본 그림자야? 일부만 본 그림자에 들어간다. 지구의 본 그림자에 일단 들어가야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만 지구의 본 그림자에 들어가면 일부가 가려지고, 근데 이때 가려진 모습이 둥급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반형식, 일부가 지구의 반 그림자에 들어가는 경우 반형식이고요. 이때는 그냥 약간 감소. 그래서 맨눈으로 이게 저거 작아졌네, 가려졌네라는 게 전혀 없고, 그냥 밝기가 약간 줄어들었네 정도밖에 없어요. 반형식은 크게 인간의 눈으로 인지하기 좀 어렵다. 나 오른쪽에 관측되는 보름달이 항상 같은 크기니까 아니에요. 가까울 때는 커 보이고 멀 때는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지점, 우리 근 1.1점 했었죠. 근 1점 뭐였어요? 태양에 제일 가까운 점. 원 1점 태양에 제일 먼 점이었잖아요. 근지점 달이 지구에 제일 가까운 점. 그다음에 원지점 달이 지구에 제일 먼 정도. 그럼 언제 제일 크게 보일까? 근지점, 제일 가까울 때. 제일 작게 보일 때는 원지점, 지구에서 제일 멀 때. 그래서 관측되는 보름달 정도가 크기가 달라진다. 다양한 거죠, 거리에 따라.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개기월식은 지구의 본 그림자가 달 지름의 약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달이 쏙 들어가 있는 상태로 되게 오래 지속될 수 있어서 이때 이 지속 시간은 약 1시간 40분 정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우리 아까 개기일식은 어느 정도 했어? 한 몇 분? 한 5분? 이 정도 개기일식 보면 개기일식이 끝나, 우리가 보는 데에선. 근데 개기월식은 지구의 그림자 자체가 달보다 크기 때문에 본 그림자 안에 달이 쏙 들어가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 다음에 월식의 진행 과정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달을 보고 있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남쪽 하늘이었겠죠. 그래서 얘가 남쪽 하늘 동서.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지구 그림자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그림자에 얘가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달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부터 가려져? 왼쪽부터 가려져서 어디부터 빠져나온다? 왼쪽부터 빠져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달의 동쪽, 즉 달의 왼쪽부터 가려지기 시작하고 왼쪽부터 빠져나옵니다. 태양 일식은 어땠어?
오른쪽부터 왜 이래?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오른쪽부터 빠져나왔었죠. 근데 얘는 월식은 어떻다? 왼쪽부터 가려져서 왼쪽부터 빠져나온다. 일식은 어떻다고? 오른쪽부터 가려져서 오른쪽부터 빠져나온다. 월식은 왼쪽부터 가려져서 왼쪽부터 빠져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진행돼요? 다리 들어갈 때 왼쪽이 갑자기 가려지죠. 왼쪽이 가려지다가 왼쪽이 이거 어떤 상태예요? 개기월식 상태예요. 붉은색이 보이지? 달의 밝기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 그 상태 이제 개기월식 상태잖아요. 뭐가 보여? 붉은 달이 보이죠. 달이 붉게 보입니다. 거의 개기월식 상태에서 달이 이렇게 붉게 보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다? 왼쪽부터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달의 동쪽 왼쪽입니다. 우리가 남쪽 하늘에서 달을 볼 거기 때문에. 그러하다. 좋아요. 예. 그다음에 부분월식과 반영식. 부분월식은 어디에? 본 그림자에 들어가는 거죠. 본 그림자에 끼는 거. 반영식은 반 그림자, 본 그림자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월식은 부분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려지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는 안 가려져요. 이렇게. 이거 그림자 너무 찌그러졌다. 그림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려지는 게 부분월식인데 반영식은 안 가려져요. 100%. 그래서 달의 밝기가 약간 감소하는 게 반영식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월식은 본 그림자에 들어간 부분만 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가 잘릴까? 여기가 이렇게 잘리게 되는 거죠. 여기가. 요런 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게 부분월식.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안 잘려. 근데 밝기가 약간 감소하고 우리 눈으로 알긴 어렵습니다. 자, 여기 개기월식 때 달이 붉게 보이는 까닭. 이때 붉은색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붉은색 비율이 많아진다. 이때 태양빛은 이제 굴절되는데 이때 굴절되는 것들 중에서 붉은색 빛은 상대적으로 덜 꺾여요. 나중에 물리 때 하게 되는데 보라색, 파란색 이쪽 빛은 많이 꺾이게 되고 붉은색 빛은 좀 덜 꺾여요. 그래서 이때 개기월식 때 주로 붉은색 빛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굴절과 산란을 거친 붉은색 빛은 개기월식 때 도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달에서 요 빛, 붉은 빛이 도달한 것을 반사해서 달 자체가 붉은색 달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파란 빛은 대부분 산란된다.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빨간 빛이 잘 안 꺾여서 남아서 달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태양빛 지구 본 그림자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태양빛에 따라 태양빛이 직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렸잖아. 근데 사실은 어떻게 돼요? 붉은색 빛은 꺾이는데 버텨가지고 이렇게 달에 들어올 수가 있어. 이 붉은 빛이 같잖아요, 그렇죠? 주로 빨간색 빛이, 그러니까 약간 빨간색 그 전등을 켜서 달을 비춘 셈이야. 그러니까 빨간색으로는 보이겠죠. 근데 평소에는 이 빨간색 빛이 양이 많지 않고 태양빛이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들어가는 게 반사되니까 이제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요때 갑자기 다른 색 빛이 잘 안 들어가고 빨간색이 제일 덜 꺾여. 제일 조금 꺾여가지고 주로 빨간색이 들어가게 되고 그게 반사되어 나오니까 붉은 빛으로 보이게 됩니다. 뭐 TMI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야. 그다음에 일식과 월식이 매달 일어나지 않는 까닭. 달의 공전 궤도를 우리가 백도라고 하는데 왼쪽 황도랑 백도. 태양이 천구상을 이동하는 태양의 길. 이 황도 노란색. 그다음 백도는 달이 이동하는 경로인데 그 두 개가 어떻다? 약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평면이 아니야. 그러니까 매번 만날 거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지. 안 만나고 지날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평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 좋아. 그래서 식 현상은 달의 위상이 사귀거나 망일 때 황도면과 백도면이 만나는 교선에서 지구와 달이 일직선상에 위치해야 되고요. 이와 같은 배치는 약 6개월 간격으로 그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치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그러니까 반대편 갔을 때 만난다는 거잖아, 그치?
약 6개월 간격으로 한번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론적으로 그런데 매번 그렇진 않고, 자, 일식은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월식은 0번에 3번 정도 일어나는데 지속 시간은 월식이 더 길기 때문에 월식을 보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다 예, 좋아요. 좋아. 그래서 이 황도랑 백도랑 만나는 요때, 만날 때 일어나기가 쉽다. 이렇게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다. 좋아요. 오케이,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일식과 월식 여기 부분도 조금 그냥 그대로 좀 외워주는 부분이라서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 숙제는 요 페이지 여기들 240페이지부터 뒤에 쭈루룩 한번 풀어보시고요. 47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 다음 챕터 얘기를 조금만 해봅시다. 조금만 얘기를 해보자. 자, 어디냐? 258페이지 별의 물리량입니다. 별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이제 우리 태양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태양계에 태양이 있지만 아주 멀리 있는 우주에 태양이랑 비슷한 다른 별들도 많이 있습니다. 태양도 별의 하나고요. 그 별이라는 애들은 스스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애들인데, 그래서 그 별들을 이제 관측을 하는 방법에서 이제 분광 관측, 스펙트럼 얘기를 우리 통합과학 때 많이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자, 분리한다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프리즘과 같은 분광기로 이제 파장에 따라 꺾이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프리즘을 통과시켜요. 빨주노초파남보가 섞여 있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빨간색 빛은 우리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덜 꺾여요. 파란색, 초록색 빛은 그거보단 조금 더 많이 꺾이게 되고, 파란색 빛은 굉장히 많이 꺾이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쭉 연결해 놓은 게 빨주노초파나 무지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꺾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프리즘을 통과시키게 되면 빛을 파장에 따라, 그러니까 파장이 색깔이랑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색깔에 따라, 즉 파장에 따라 빛을 분해한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죠. 우리 얘기 많이 해봤죠. 자, 연속 스펙트럼은 주로 어떤 애들이냐면 이제 고온의 이제 가령 이제 고온의 고체 같은 것 혹은 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은 주로 어떤 애들이냐? 기체. 기체.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가 흡수하는 거. 그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펙트럼의 원리에 대해서 좀 대충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원자 안에, 기체 원자 안에 전자들이 있고 전자의 에너지 줌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봤어? 됐다. 어떤 느낌이냐면 원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빛을 흡수하면 에너지가 많아져.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내가 지금 너무 많아?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빛을 내뿜어요. 그래서 원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특히 기체일 때는 특정 파장만 이렇게 편식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저온의 온도가 낮을 때의 기체는 특정 파장을 흡수하는 거고요. 그다음 방출 스펙트럼, 고온의 기체는 특정 파장만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 여기서는 이제 저온의 기체를 지나갈 때 흡수선이 나타나고, 방출 스펙트럼은 이제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건데, 밑에 예시에 이제 태양빛, 별빛 예시하면서 흡수 스펙트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왼쪽에 내가 별 얘기했지, 그치? 근데 이 경우 어떻게 보이냐면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빛이 빨주노초파남보가 보이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태양의 대기가 있겠고 별 대기가 있어서 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혹은 또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온도가 낮은 기체를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 특정 빛의 세기가 이렇게 특정한 빛만 이렇게 도둑맞은 파먹힌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렇게 검은 줄로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는 별들을 보면 이 별의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별빛이 별의 대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별 자체가 내뿜는 게 연속 스펙트럼의 빛을 내뿜어. 빨주노 초파남보가 다 있는 빛을 내뿜는데, 근데 얘가 별의 대기층, 우리 아까 채층과 코로나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을 통과할 때 별의 대기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대기를 통과할 때 얘네들이 그 특정 파장의 빛을 빼먹어요. 특정 파장을 뽑아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마다 스펙트럼이 다른 까닭,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여기 포인트 뭐다?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 자, 스펙트럼이 왜 다르다고? 별마다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 온도에 따라, 그래서 이제 옆에다 써놓으면 좋은데 화학 조성은 거의 비슷해요. 별의 화학 조성은 거의 비슷하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에 이제 그 스펙트럼 얘기하면서 그 불꽃 반응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또 스펙트럼 이런 거 한 적 있지 않아? 거기서 알게 된 게 원소마다 스펙트럼 종류 다르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서 맨 처음 했던 반응은 뭐냐면, 별마다 화학적으로 조성이 달라서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근데 확인을 해보니 그렇지 않고 뭐에 따르냐?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뭐가 달라지냐? 이온화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들뜬 상태의 원자 비율과 이온화되는 정도의 원자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온도에 따라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가 달라집니다. 제일 중요하다. 온도, 표면 온도입니다. 표면 온도. 표면의 기체의 온도가 어떤지에 따라가 되겠죠. 별의 중심 온도는 되게 높아요. 뭐 몇 억도 막 이러거든. 근데 그거 말고 별 제일 바깥 부분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스펙트럼을 알 수 있는 정보, 별의 구성 성분과 표면 온도 등을 파악할 수 있고요. 왼쪽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때 수 스펙트럼 분석해 보니까 태양은 약 73%의 수소와 25%의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들어본 적 있죠? 24% 이거 아니야? 빅뱅. 그치. 수소, 헬륨 74, 24. 그 다음에 나머지 2% 뭐야? 얘네들 기타 등등이거든. 우주? 그치? 근데 얘는 왜 수소가 좀 적어졌을까? 헬륨은 왜 많아졌을까? 수소 핵융합이 있기 때문에. 들어봤죠? 수소 핵융합이 뭐야? 별 내부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뭐로 바뀌어요? 헬륨 원자핵 하나로 바뀌는 것. 그래서 수소가 줄어들고 헬륨의 양이 조금 늘어났어요. 원래 우주 전체에는 약 수소가 74%, 헬륨이 24%, 나머지 쩌리들이 2%인데, 근데 태양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니까 수소가 헬륨으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수소 양이 좀 줄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 흡수 스펙트럼이 뭐에 따라 달라진다?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일단 요거 이해하는 게 1번. 우리 별을 봤을 때 저 멀리까지 가볼 수가 없잖아. 우리 태양 말고 제일 가까운 별이 약 빛의 속력으로 4년 정도 가면 되는 거리에 있는데, 인간은 갈 수 없는 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이거 뭐로 되어 있는지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 대신에 뭐 할 수 있냐? 걔네가 내뿜는 빛을 분석해서 그 빛을 가지고 그 별의 표면 온도를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스펙트럼, 우리가 태양빛 무지개 빨주노초 뭐 있잖아요.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흡수 스펙트럼이다. 연속이 아니더라. 그래서 프라우노퍼라는 사람이 자세히 관측해보니까 나 빨주노초 뭐 연속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래. 그래서 태양빛이 대기층을 통과할 때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별의 분광령, 우리 일단 요거를 외워줘야 됩니다. OBAF GKM. OBAF GKM. 이게 뭐예요? 이름이에요.
그래서 O형, B형, A형, F형, G형, K형, M형으로 7개로 기본적으로 좀 분류를 합니다. 그럼 이거에 따라 이건 뭐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표면 온도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표면 온도에 따라서 스펙트럼의 생김새가 달라지고 그 스펙트럼의 생김새를 가지고 1형 무슨 형, O형, B형, A형, F형, G형, K형, M형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어떻게 외우냐? 여기 있네. 이거 극혐이다. 이거 학교에서 뭐 이런 걸 이제 암기법을 가르쳐 줄 건데 아무튼 뭐 알아서 외우면 돼요. OBA, FGKM 나는 그냥 딱히 암기법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 그냥 했지, 그치? OBA, FGKM도 그냥 하시면 돼요. 빨주노초파남보 어떻게 외웠어? 그냥 외웠지. OBA, FGKM도 그냥 외우면 돼요. 오른쪽에 이거 있는데 애들이 작년에 보니까 고3 돼서도 저거 하더라. 그래서 고3 돼서도 OBA 저걸 해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그냥 OBAF GKM은 여러분 그냥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OBAF 그래서 나름의 그 순서가 약간 있어. A, O, B 다음에 A가 시작하고 A부터는 알파벳 순서. A, F, G, K, M. 얘네들 이게 왜 이렇게 개판이냐면 맨 처음에 A, B, C, D, E, F, G 이렇게 순서대로 지었거든. 근데 맨 처음에 분석을 잘못했어. 그래서 A 수소가 제일 많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기준이었어. 그래서 처음에 A, B, C, D 이렇게 분류법을 지었는데 그게 개판이어가지고 그냥 이제 순서가 섞인 거야. OBA, GKM 이렇게. 그래서 O형별은 표면 온도가 매우 높고요. M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빨간색 맨 아래 빨간색. 그다음 O형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색깔을 4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온도가 높은 파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 백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구분을 조금 지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과 노란색, 빨강이랑 노랑 섞으면 무슨 색이 돼요? 주황. 노랑이랑 하얀색 섞으면 황백색 될 것 같고 파란색이랑 백색 섞으면 청백색 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이 4가지를 일단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OBAF, GKM 일단 외워주세요. O형, B형, A형, F형, G형, K형, M형. 그래서 G형은 좀 특징이 좀 기억해줘야 되는 것들을 좀 고를게. 자, A형과 G형입니다. G형은 태양이 G형이야. 태양이 G형이야. 태양이랑 비슷한 애들이 G형이고요. 그 다음에 A형은 이제 수소, 흡수선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좀 기억해 놓자. 그래서 A형과 G형이 조금 특별하게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자, 요 색깔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잖아. 그래서 보라색, 빨강, 파남보 이렇게 있잖아요. 연속적이지, 그치?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 색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온도가 높을 때, 자, 온도가 높아지다 보면 우리 그 제철소 같은 거 있잖아. 그 철 만드는 데에서 어떻게 불 이렇게 때우지, 그치? 그러면 철이 금속 쇠가 약간 검은색, 회색이었다가 어떻게 돼요? 녹다 보면 빨간색 되지, 그치? 온도 높아지면 제일 먼저 빨간색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그 전에는 우리도 어떤 빛을 뿜고 있냐면 보라색의 바깥에 있는 자외선이 있고요. 빨간색, 한자로 빨간색 적색 이러잖아요. 적외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외선을 내뿜고 있어. 빨주노초 파남보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해서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볼 수 없는 빛이 없냐?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이렇게 열 감지하는 그 카메라 같은 거 있죠. 그 적외선이에요. 뭐냐면 우리 몸에서 표면 온도가 한 30 몇 도 되면은 적외선이 나가요. 근데 온도가 높아지다가 표면 온도가 한 1000도를 넘어가게 되잖아. 그럼 적외선보다 에너지가 좀 더 높은 빨간색이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해. 그럼 빨간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황색, 노란색 이런 거 같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빨간색이 제일 세게 나오니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온도가 조금 높아지다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온도가 좀 높아지면 노란색, 빨주노초파 뭐 이런 애들이 나와.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야? 노란색이면 노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 온도가 조금 더 높아졌어. 그럼 빨주노초파남보가 골고루 나온다기보단 초록에 모여서 나와.
그럼 이거 무슨 색으로 보일까? 초록색으로 안 보이고 빨주노초파남보가 다 섞이면 이게 뭐로 보일까? 백색으로 보여요. 그게 얘야. 그래서 빨주노초파남보가 고루고루 가시광선 중에서 빨주노초파남보가 예쁘게 섞여 있는, 그러니까 이 초록색 정도에서 많이 모여 있는 애들은 백색으로 보일 거고, 이거보다 온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파란색 쪽에 되게 많고 빨간색은 별로 없어. 그럼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흰색, 파란색. 이게 흰색 대신에 초록색으로 생각하면 좀 괜찮거든. 초록이랑 비슷한 색이야. 초록색 정도가 이제 가시광선 빨주노초파남보의 중앙에 있어서 초록을 중앙으로 이제 고르게 분포하면 하얀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빨주노초파남보 이런 느낌에서 남색부터 끊으면 돼요. 빨간색, 노란색, 흰색, 파란색을 기억하고 그 사이사이 이런 게 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외울 때 온도가 제일 낮은 게 빨간색, 온도가 제일 높은 게 파란색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각 분광형은 다시 0형부터 9형까지 세분화가 돼요. 그래서 5형이 있으면 O0가 있고 O9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양은 G2입니다. G2. 그래서 표면 온도가 약 5800 켈빈인, 여러분 켈빈 온도가 뭔지 알죠? 켈빈. 이거 절대 온도인데요. 섭씨 온도, 도씨랑 거의 눈금이 비슷한데 0도씨가 273 켈빈이고요. 0 켈빈은 마이너스 273도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섭씨 온도가 되게 좋은 게 0도씨의 물이 얼고 100도씨의 물이 끓어.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되게 좋은데 과학적인 의미가 이제 정비례하게 담기진 않거든요. 근데 이 켈빈 온도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랑 비례하게 되는 좀 되게 좋은 온도예요.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할 때 이렇게 켈빈을 쓰고 도랑 비슷한 거다. 그래서 5800 켈빈이면 대충 5500도 정도 돼요. 태양 표면이.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대강 노란색으로 보인다. 그런 애들 G형이라고 부르고, G형은 이제 6000 켈빈에서 5000 켈빈 사이인데 0, G0 6000, G1 5900, G2 5800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가지고 표면 온도에 대해서 세분화돼서 태양은 G2다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표면 온도가 10,000 켈빈이면 A0라고 잡습니다. 그래서 A랑 G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가 약간 표준 느낌이고 G는 우리 태양이 G여가지고 그냥 좀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밑에까지만 좀 보고 얘기해보자. 그래서 분광형에 따른 원소들의 흡수선의 종류와 색이, 자, O형별에는 뭐가 나타나냐? 헬륨이 나타나요. 헬륨. 그래서 헬륨, 이온화된 헬륨, 헬륨2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규칙이 뭐냐면, 원은 중성원자예요. 중성원자 흡수선. 2는 플러스 1 이온이 흡수선이고요. 3가 있어. 이거는 플러스 2 이온이 흡수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고, 그래서 O형별 헬륨2, 이온화된 헬륨,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헬륨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누가? 전자가. 원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데 에너지를 빛으로부터 뺏어 먹어가지고 높은 에너지로 갈 수도 있고, 낮은 에너지로 내려올 때 지 에너지를 빛으로 던져.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O형별에서는 헬륨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형은 누구? 중성수소 흡수선 H1. 그래서 요 A형 되게 중요하다. 수소가 제일 어떻다? 강하게 나타난다. 중성 수소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 G2, G형은 태양, 어때요? 이온화된 칼슘, Ca2가 제일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뭐 금속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금속이 많이 보이고, 분자, 얘가 분자다. TiO. 여기 보면 이거 산화 티타늄이에요. 산화 타이타늄으로 하자. 산화 타이타늄. 분자, 무려 분자야. 신기하지? 어쨌든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헬륨 어디서? 고온, O형. 그래서 O형이나 B형 같은 데서는 헬륨 같은 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A형에선 뭐가 제일 두드러진다? 수소, 중성 수소. 자, 이거 중요하다. A형. 그 다음에 태양, G형 뭐가 많아? 칼슘, 이온화된 칼슘 흡수선이
진짜 강하게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표면온도 낮은 애들은 칼슘, 철, 티타늄 같은 금속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오른쪽에 써있는 내가 굳이 썼네. 쏘리. 이렇게. 그다음에 옆에다가 하나 중요한 거 써놓자. 자, 별의 화학 조성이 다른가요? 화학 조성은 달라 안 달라?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광형에 자 수소 흡수선이 세다. 그럼 수소가 많아요? 다른 데보다? 그건 아니에요. 칼슘 흡수선이 세다. 다른 애들보다 칼슘이 많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다른 거야? 표면 온도에 따라 이온화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자들이 들뜨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표면 온도에 따라 다른 거지 별의 화학적으로 뭐 다르다 그런 거 없어요. 별은 거의 비슷하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숙제는 아까 표현해드린 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카톡으로 다시 전송해드릴 거지만 모의고사가 있는데 어디까지? 변성함까지 완자책에서 나오니까 완자책을 다시 한번 돌려보는 걸 추천합니다. 고생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